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앞장서서 공격하는 신원식 씨에 대한 그런 과거가 지금 탄로가 난 상황인데요. 과거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냥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 대놓고 김정은 하수라 그러면서 빨갱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가지고 계속 물고 뜯고 그 최전선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게 제대로 알려지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 이런 내용들은 쏙 빼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계속 겨냥해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데, 심지어 그 녹취록도 당사자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걸 그냥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공수처, 조수진 11억, 검찰개혁 막고 또 태극기 세력들 관련된 지지율 떨어진 걸 어떻게든 회복해보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어제 PD수첩에서 윤석열 검찰 비롯해서 이 특수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특히 저도 과거에 환경재단에서 잠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이 최열 이사장님의 여러가지 일화들 많이 듣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제 그 PD수첩을 보고 황당하고 그리고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진짜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그 최열 이사장님을 겨냥했을 때 당시에 그 MB정부에서 대운하 사업을 이렇게 찬성해달라. 왜냐면 최열 이사장님은 환경운동을 수십 년간 해서 그런 상징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운하 사업에서 좀 이렇게 협조 좀 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 난 그럴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가 검찰의 표적 수사에 어떻게 당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시민운동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구속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열 이사장님을 집어넣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최열한테 돈 받았다고만 해라, 그럼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짜맞추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철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을 엮으려고 했던 오늘날 검찰과도 너무나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게 지금 벌써 이명박 정부 때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변화가 없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터진 상황에 또 언론이 보도를 얼마나 했는지도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뉴스공장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복무했던 그런 카투사 출신 한 남성이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동료가 직접 증언을 한 겁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십자인대가 파열이면 다들 군대를 안 갈 텐데 왜 수술까지 받고 입대를 했나 의문이 들 정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휴가 가기 전에 업무 모두 처리하고 휴가 갔고, 다녀와서도 밀린 업무를 하고 성실히 근무했다, 휴가 일수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애초에 이게 여기까지 문제가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선 심지어 3개월간 좀 가려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히려 군 복무 중이어가지고 휴가를 끌어다가 쓴 것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특혜가 있죠? 저도 그리고 과거에 행정병 출신인데 병가로 제가 입대하기 전부터 병가 처리가 돼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이 인원 관리에 대해서, 부대 인원 관리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병가 처리돼 있던 사람이 몇 달간 계속 얼굴도 모른 채 결국에는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신의 아들입니까? 아니,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특혜고 엄청난 권력형 비리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얼굴도 보지도 못한 그냥 이름만 병가 처리돼 있던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아니, 그리고 이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두 건입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애초에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신원식 씨가 추미애 아들을 평창 통역병으로 청탁이 있었다 이러면서 무슨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한 줄 알았는데 그냥 담당자랑 통화 내용을 저렇게 공개를 합니다. 아니, 누가 보면 당시에 무슨 엄청난 외압이 있었던 거가 녹취가 지금 터진 것처럼 저렇게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신원식 씨가 과거에 어떤 짓들을 벌였는지 보세요. 문재인 하야, 조국 퇴진 외치면서 저 뒤에 정광훈하고 김문수 TV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를 밝힌다면서 작년 9월에는 딱 1년 전쯤이네요. 문재인은 김정은의 하수, 빨갱이이기 때문, 이런 얘기까지 대놓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저렇게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 계속 타격을 주려고 하는데, 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필 저 신원식 씨가 최전선에 서게 됐는지 너무나 궁금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비난하는 게 뭔가 신빙성이 있다거나 뭔가 아니면 진짜 타격을 줄 만한 거라던가 아니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저렇게 되도 않는 걸 갖고 계속 들이미는데 언론이 그걸 대대적으로 받아쓰고 의혹, 단독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뭔가 있지도 않은 범죄가 마치 국민들한텐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 그걸 정말 대놓고 악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어디가 특혜라는 건지 전 도무지 두 눈을 씻고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 김종인 씨는 조국 아빠 찬스, 추미애는 엄마 찬스, 즉각 사퇴하라, 이걸 기어코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게 짜맞춰진 거 아닌가? 조국 아빠 찬스, 추미애 엄마 찬스요? 저는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실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씨 아들 장용준 씨는요? 홍정욱 씨 딸 홍지승 씨는요? 저는 장제원이야말로 아빠 찬스고 엄마 찬스 대표적 주자 누굽니까? 나경원 씨입니다. 장제원은 아빠 찬스, 나경원은 엄마 찬스. 왜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은 없냐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겁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제 PD수첩에서 그 검찰 특별수사 2부작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열 이사장님 관련된 내용 보면서 정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MB가 대우나에 협조하라고 해놓고 뭐 협박 회유하고, 특수부는 이광문 대표를 소환해서 최열 구속에 협조해달라고 회유하면서 돈 줬다는 내용 한마디만 해주라, 나머진 본인들이 다 짜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대표가 변호인 접견하는 것도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외로도 오 대표라는 사람도 불러서 막 가족들 괴롭히고 그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더니 긴급 체포까지 했다는데요. 이 검찰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오 대표라는 분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김경록 PB는 검찰 수사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사화되는 걸 직접 경험했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또 전혀 다른 내용이 거리낌 없이 기사화된 걸 또 경험했다고 합니다. KBS 인터뷰 끝내고 특수부 조사를 위해 검사실 찾아왔는데 KBS와 인터뷰했다 확인해봐라, 이런 메신저도 확인했다고 하네요.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동재와 한동훈이 이철 전 대표를 회유하고 막 협박하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동재는 무려 34차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그리고 한동훈은 여전히 뻔뻔하게 대놓고 안 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윤석열과 주변 사람들은 총선에서 미통당이 과반할 거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이런 거 다 뒤집을 수 있고, 또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정유라에 비교한 거예요. 1배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계속 정유라 얘기하고 조국 전 장관 따님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너무나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초에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저렇게 비교를 해버리니까요. 실제로 그 대통령 탄핵까지 이 그림이 짜맞춰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맞춰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림을 그렸고, 한마디로 저렇게 짜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PD수첩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특수부의 실체가 담겨있고, 특수부가 일종의 자기네들끼리는 훈장이고, 그걸 통해서 은퇴 후에는 또 이제 전관 변호사가 돼갖고 어떻게 이들이 끈끈하게 연결돼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원연에서 법무부의 방상훈과 비밀회동 의혹을 가진 윤석열 씨 감찰을 진정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중앙지검의 최고 책임자였던 윤석열이 방상훈을 만났다면 이는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감찰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건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 명백한 현행법 위반 사유고요. 정말 황당한 건 PD수첩의 이 최근 보도에 대해서 진짜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아예 다루질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아무튼 이런 걸 쭉 보더라도 정말 황당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 신원식 씨의 과거 발언들과 지금 MBC PD수첩의 이 특수부 실체, 그리고 윤석열 검찰의 실체를 일부를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이 노리는 것, 결국에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 계속 회방 놓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닿게끔 어떻게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가 생겨난 이상 그들의 전략이 쉽게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선 조국 전 장관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